스태튼 아일랜드 상공에서 포착된 드론과 관련 지역구 시의원들이 뉴욕시 경찰국에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달걀 가격이 2년 만에 최고가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톰 호만 국경 차례와의 미팅 이후 행정명령으로 피난처법을 바꿀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제 브루클린 전철역 정전 사태에 대한 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비포포셀라 스태튼 아일랜드 보로장과 다수의 지역구 의원들은 스태튼 아일랜드 상공에서 발견된 드론과 관련 뉴욕시 경찰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전체에 걸쳐 발견된 드론의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가장 최근에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드론이 민간 항공사와 연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보고된 목격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들 중 다수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유인 항공기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 소통보좌관 또한 현재까지 이 드론들의 움직임이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을 위협할 만한 어떤 낌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시내에서 확인된 드론 목격 사례는 없지만 뉴저지에서 포착된 드론쇼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는 이 움직임이 실제 드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물체의 비행인지 등 긴밀히 협조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걀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12일 경제매체 CNBC는 전날 발표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를 인용해 미국 내 달걀 평균 소매 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38% 상승했고 지난달에만 8%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대형 A등급 달걀 12개가 든 한 상자 가격은 지난해 11월 2.14달러에서 지난달 3.65달러로 뛰었습니다. 특히 달걀 가격이 급등한 게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에 4분의 1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달걀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달걀 공급이 감소한 데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등 연말 시즌을 맞아 달걀 수요가 늘어난 것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톰 호만 국경 차르와 만남을 갖고 행정명령을 통해 피난처법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뉴욕시가 피난처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피난처법에 대한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단지 하나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인지 범죄 선고를 받은 사람인지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속해서 피난처법에 대한 입장에 질문을 받아온 아담스 시장은 정확히 어떤 범죄와 어떤 상황이 연방이민국과 협조해야 하는 상황인지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한편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아담스 시장이 자신의 사면을 바라고 차기 행정부에 알랑방귀를 낀다고 말하는 등 많은 민주당원들은 아담스 시장이 난민 반대론자이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부패 혐의 관련 재판을 도와준 것에 대한 호의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MTA와 코네디슨 에너지 회사에게 지난 11일 발생한 브루클린 전철역 정전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제 성명을 통해 뉴요커들은 세계 최첨단 전철 시스템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며 지난 11일 발생한 정전 사태로 인해 수천 명의 통근자들이 말도 안 되는 불편을 겪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통근길에 2시간 동안 지하에 갇히거나 그런 큰 지연 문제를 겪어서는 안 된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코네디슨 에너지 회사 측에 지연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경 다운타운 브루클린 제이스트리트 메트로테크역과 호이트 셔머온 스트릿역 지하에서 불이 나 F열차는 전기가 끊기며 멈춰섰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열차 안에 갇힌 약 3,500명의 승객들을 수시간에 걸쳐 구출했고 저녁 8시 20분이 돼서야 모든 승객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4명의 승객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그중 3명은 병원 치료를 거부, 1명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은행들의 초과 인출 수수료를 현재 평균 35달러에서 5달러로 대폭 낮추는 새 규정을 확정했으나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효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12일 은행들의 오버드래프트 피, 즉 초과 인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최종 규정은 은행들이 부과하는 초과 인출 수수료를 현재 평균 35달러에서 5달러로 대폭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1년의 초과 인출 수수료만으로 5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를 부과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규정은 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인 175곳의 중대형 금융기관들과 신용협동조합 등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내년 10월 1일에나 발효 시행될 예정이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뒤 이 규정을 폐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의한 지 4년 만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습니다. 대한항공은 12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 3,157만 8,947주, 지분율 63.88%를 취득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이처럼 양사가 통합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운임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장거리 국제 노선을 양분했던 만큼 경쟁 체제가 가능했지만 두 항공사의 통합으로 독과점 체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두 항공사가 통합됨에 따라 기존에 중복된 일부 노선이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양사는 장거리 노선 12개를 비롯해 38개의 국제 노선에 중복으로 취항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복 노선의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노선을 보다 다양화해 고객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운임 인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더 복잡해졌다고 밝혔으나 김정은과는 잘 지내고 있다고 주장, 향후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접근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합의에 도달하고 싶고 합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도 중동에서 매우 생산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다. 난 중동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중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해결하기는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생산적인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밝힐 수 없다면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마주 앉을 것이며 난 그게 곧 이뤄지길 바라며 그렇게 되면 진행 중인 일을 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 등 2개의 주요 전선을 보고 있으며 다른 문제도 있다.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나는 김정은을 안다.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난 그가 상대해본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한 것은 당선 뒤 처음으로 앞으로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유화적 접근을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을 폐지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전기차 관련 공장 대부분이 공화당 우세 지역에 위치해 있어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5개의 주요 자동차 업체의 배터리 및 전기차 조립 공장 중 19개가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 공장 등도 민주당 지역구에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주에 위치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의 전기차 정책을 폐지하면 공화당 지지 지역 유권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셈입니다.
즉 트럼프 당선인이 이 정책의 폐기를 연방 하원에 요청한다면 전기차 공장을 유치한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이익과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고 이를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년 1월 개회하는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5석으로 공화당이 우세하지만 그 차이는 5표에 불과해서 아슬아슬한 우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이탈해도 법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공화당 의원 3명을 장관 등에 지명함에 따라 세석이 사실상 줄어들게 됨으로써 한 명만 이탈해도 법안 처리는 무산됩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 등이 주로 위치한 지역은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켄터키주 등으로 이들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새로운 공장 설립은 반대하더라도 기존 공장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의 전기차 지원 정책을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에 대한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모두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16 사태 피고인 모두를 사면하기로 결정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것이며 비폭력적이었다면 나는 그들이 너무 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폭력 행위를 자행한 사람도 사면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개별 케이스를 살펴볼 것이고 매우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특히 취임 후 1시간 내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들 중 대다수는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중대한 고통을 겪었다고 거듭 주장했으며 자신 때문에 큰 처벌을 받았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시간 중에서 16 사태 발생일을 사랑의 날로 표현하며 관련자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번에 다시 한번 사면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겁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사법부가 난동으로 인정한 범법자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면 이는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사면하는 바람에 트럼프 당선인의 사면권 행사를 막을 명분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소폭 상승한 데 이어 같은 시기 생산자 물가가 예상 밖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연준의 다음 주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4%포인트 상승한 것은 물론 지난해 11월보다 3% 급등했으며 이는 지난해 2월 4.7%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달 대비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2%의 2배에 달하는 것이어서 물가가 다시 급상승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0월보다 0.1% 상승에 그쳤으며 이는 전망치 0.2%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3.5% 상승, 연준의 물가관리 목표인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최종 수요 재화 가격이 전달보다 0.7% 상승, 전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에 있어서 60%의 영향을 미친 것이며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은 전달보다 0.2%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세를 멈추고 3개월째 올랐고 생산자 물가지수마저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며 다시 물가 상승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인이 은퇴 이후 20년간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선 평균 190만 달러가 필요한 반면 평균 저축액은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고뱅킹 레이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이 은퇴 이후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간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19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5세에서 65세까지 미국인의 평균 저축액은 19만 7,322달러로 은퇴 이후 필요한 자금의 10분의 1에 불과해서 대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20년간 편히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234만 달러에 달하고 하와이는 310만 5천 달러로 전국 50개 주 중 은퇴자 생활 비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은퇴자금 100만 달러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뉴욕주에서는 100만 달러로 13년 8개월간 생활할 수 있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와이는 100만 달러로 9년 7개월 정도, 매사추세츠는 11년 8개월 정도,
워싱턴 DC는 11년 10개월 정도, 캘리포니아주는 12년 8개월 정도 버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100만 달러로 20년 3개월 정도, 미시시피주는 19년 11개월 등으로 은퇴자 생활비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TKC 뉴스데스크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맨해튼 교통 혼잡세 프로그램이 내년 1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각종 소송이 이어지면서 시행 직전에 법원이 중단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판매된 스위치백과 트리거 액션 머그 제품이 리콜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열에 노출될 경우 뚜껑 나사가 수축돼 사용 중에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해튼 검찰은 부동산 업계 유명 인사로 알려진 알렉산더 형제를 체포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명의 여성을 반복적으로 마약을 먹여 성폭행 및 강간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자택에서 무면허 치과 진료를 한 70세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은 롱아일랜드 햄스테드 주택에서 글래디스 세라노가 자신의 부엌에서 가짜 치과 의사로 불법 치과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퀸즈 라가디아 공항에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조류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객기는 JFK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마이크 휘터거 연방항공청 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에 이어 아마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일본이 올해의 한자로 금을 선정했습니다. 금은 파리올림픽, 패럴림픽에 참가한 일본 선수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상 처음으로 50홈런 50도루의 금자탑을 쌓은 오타니 쇼헤이의 활약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최저 기온은 2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3분, 해지는 시간은 4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